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채권 매니저 한 분 모시고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우 KB자산운용 채권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짧게 소개해 주셨지만 그래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제가 지금 한 13년 정도 국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KB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본부에서 채권운용, 국내 채권운용처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 운용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해볼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법입니다. 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이 채권 투자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제로 잡았는데요. 과거에 채권 투자 그러면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다, 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소액으로도 또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개인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개인들이 채권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일단 실제로 채권을 그 MTS라든가 증권사 HTS 사이트 들어가서 네. 보시면 채권이라는 탭이 많이 생겼고 요즘에 그 안에서 이제 장외채권, 장내채권 구분해서 나온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많이 좋아졌고 또 작년부터 해서 좀 많이 커진 시장이 채권 ETF 시장입니다. 그동안 채권 상품에 개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게 펀드였는데 네. 사실 펀드는 환매 주기도 있고 기준가도 그렇고 이렇게 내가 오는 게 잘 감이 안 왔는데 수익률 네. 같은 게 ETF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장중에 거래가 되고 네.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쪽으로도 개인들 투자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은 쉽게 접근하는 게 종목 보고 가격 보고 이거 샀다 팔았다 네. 이거 쉽잖아요. 근데 채권은 뭔가 복잡해 보여요. 그렇다면 채권 투자할 때 주로 좀 봐야 되는 지표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에 있어서 지표는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기준금리 추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지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들으시는 것 같으면 물가라든가 GDP 네. 성장률 그거 갖고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들이 보통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걸 하시고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네. 파생 상품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지만 그냥 그 시장 금리 같은 게 고시가 되고 있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TF 아까 말씀드린 채권 ETF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네. 것들의 가격들이 반영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격 흐름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지금 채권 시장의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네. 방안입니다. 다양한 좀 지표들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같은 종류 채권, 똑같은 이름도 똑같은데 만기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이럴 네. 때는 좀 투자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이렇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채권 네. 투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말이 영어다 보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만기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주식은 가장 쉽게 삼성전자는 우선주 보통주 두 개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채권은 근데 어떤 기업이 발행한다. 삼성전자는 너무 우량해서 채권이 네. 없기 때문에 예를 들긴 좀 그런 그렇고 것도 있고, 국채를 발행한다 네. 했을 때 국채는 만기가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양하게 발행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종목이 다 다릅니다. 예. 왜 다르냐? 다른 종목이에요, 그게? 국채 네. 국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왜 다르냐면 가격의 변화가 다르면 다른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2년 뒤에까지 얼마의 금리를 주겠다, 3년 뒤까지 얼마의 금리를 주겠다 이거를 그 계산해서 네. 현재 수익률이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만기에 따라서 그 계산할 때 수식이 들어가는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다 다른 채권으로 봐야 되고 결국 그 만기라는 개념이 투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기가 길게 남은 채권, 짧게 남은 채권, 이렇게 또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만기가 긴 채권이 가격 변동성도 커진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네. 금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그럴 경우에 좀 듀레이션을 짧게 만기 짧은 채권 쪽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네.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긴 채권에 만기가 긴 채권에 채권에 하시는 투자하는 것이 게 낫다. 좋습니다. 네. 예. 근데 또 만기가 같을 것 같아도 채권 종류에 따라서 또 금리가 또 다르잖아요. 이제 다 3년 만기 똑같다 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또 있고 그다음에 회사채 금리도 있고 또 회사채 또 등급에 따라서 또 금리가 다 다르고요. 근데 그것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이제 상당히 높다. 그럼 이거 위험하니까 아예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나요? 이게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위험하다는 양식은 약간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채권은 이제 금리가 높다고 하면은 이게
적정한 금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어떻게 하냐. 채권은 주식과는 다르게 약간 성장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네. 이 기업이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안정성이 있냐가 더 예. 중요한 지표가 되고 그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발표한 게 신용등급이거든요. 그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뭐 AA 마이너스, 뭐 A 등급 그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 것 같고 네. 금리가 너무 높은 채권이 있으면 한번 개별 기업 분석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주식할 때도 저희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업종에 좀 더 투자를 할 때 좀 더 많이 재무제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투자할 때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뭐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적정한 금리냐 이걸 예, 따져봐야 그게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ETF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상장지수 펀드, 채권도 이제 ETF로 많이 나왔어요. ETF는 아무래도 사고 팔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럼 채권 ETF도 뭐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채권 ETF가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자에 대한 듀레이션 개념으로 봤어도 한 0.5 정도, 만기로 봤을 때 한 0.5년 정도 남은 만기부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건 30년 레버리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대략 한 30년까지는 3, 40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되게 되게 다양하기 종류가 때문에 많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크레딧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따로 있고요. 회사채라든가 크레딧이면 회사채를 주로 얘기하죠. 네, 회사채랑 뭐 카드 캐피탈채 같은 금융채, 네. 기타 금융채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까지 투자할 수 있고 결국은 근데 그런 것들이 실시간 가격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금리가 상승한다, 하락한다라는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좀 듀레이션 베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좀 안정성 있게 일시적으로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가져갈 거는 듀레이션 짧고 그냥 이자 수익 받는 채권 ETF 그런 경우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권 ETF는 가격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계산하기도 쉽고 편하시죠. 그리고 예. 환급성도 굉장히 높고 ETF를 매매하시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채권 하시다가 주식으로 갈아타실 수도 있고 뭐 원자재 ETF도 갈아탈 수 있는데 네. 결제주의가 똑같이 T 플러스 2일이기 때문에 매도하면서 바로 매수하고 이 교체 매매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ETF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 어떻게 좀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채권 쪽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투자 목적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안정성 있게 가져갈 자금인지 절대 수익이 필요한 조금 그런 수익률을 필요한 자금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시고 그런 부분은 1년 미만의 짧은 채권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요즘에는 트렌드가 있어서 이제 만기가 있는 ETF도 나오게 됐거든요. 최근에 만기가 있는 ETF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채권 ETF가 과거에는 만기가 없었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나왔죠. 예. 펀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예 만기가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있는 23년 11월 만기 ETF는 23년 11월 말에 상장 폐지가 되는 네. 건데 그렇게 약간 어떤 거기까지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자산에 투자하실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 지표도 많이 보시고 좀 더 이제 고민하시면서 네.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하시면은 듀레이션이 좀 더 긴 5년, 10년, 30년짜리까지 채권이 ETF 그쪽에 투자하셔서 자본 차익 같은 거 노리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만기가 있는 채권 ETF는 그냥 채권하고 투자하는 게 전략이 똑같은 거예요? 아,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돈이 들어오면은 그 만기에 있는 만기까지만의 채권을 거의 매수를 하고 만기에 맞춰서 채권을 매수하게 네. 됩니다.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저희가 BM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비교지수 듀레이션 개념이 있어서 듀레이션에 맞춰서 교체 매매를 끊임없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만기 부근의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올해 이제 전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시장 금리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럴 때는 어떤 전략으로 좀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시장 금리를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올해 참 작년에도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 올해도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월에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국고 3년 기준으로 저희가 볼 때 시장 금리가 3.1대까지 2월 초에 내려갔습니다.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 대비 거의 40bp 하락한 네.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거의 3.5대까지 V자 반등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크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국내 기준금리가 기조적으로 오를 확률보다는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이제 투자 전략을 하시면 되고 채권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중간중간에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 그런 것들 특히 국내도 중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1분기 중에는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거 챙겨보시고
그런 기준금리 결정, FOMC 미팅 같은 거 보시면서 하면은 채권 투자에서 좀 성공하실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권 투자할 때도 주식 투자할 때처럼 무슨 목표 수익률 같은 걸 좀 정하고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목표 수익률을 네. 정하시는 분들은 일단 채권은 중위험 중수익 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분산 투자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좀 빠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크레딧 채권 쪽은 약간 금리가 좀 더 먹을 룸이 있고 은행 네. 예금 금리가 지금 최근에 급격히 좀 내려오면서 추가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플러스 자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듀레이션이 긴 채권으로 갈수록 시장 변동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절대 수익이 얼마가 나기가 예측하기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어렵다. 부분이 예, 솔직히 그럴 때는.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코스피도 이제 연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수록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절대 수익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낮은 쿠폰에 높은 금리 있는 채권들을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절세 생각도 하시고 고민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이나 목적에 따라서 좀 그 목표 수익이라는 것도 다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상욱 KB자산운용 채권 매니저 모시고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채권 금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만큼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욱 KB자산운용 채권 매니저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